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직설 6월 16일 월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성원, 좋아요는 항상 제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이재명 정권의 초반에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 무성한 가운데 김민석의 긴 해명에도 불구하고 알맹이는 전혀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민석은 16일 자정을 넘어서 SNS에 장문의 해명글을 올렸는데요. 모든 것은 정치검찰의 조작이다, 이런 반박을 했습니다. SK로부터 받은 2억 원도 자신이 요구한 게 아니라 당시 당이 원한 것을 대신 받은 또 정치검찰의 조작에 따른 희생양이었다고 강변을 했는데요. 자기 살자고 당시 검찰은 물론이고 당시의 당, 그러니까 민주당이 되겠죠. 또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 법원들까지 줄줄이 싸잡아서 비판한 셈입니다. 국민의힘의 인사청문위원인 주진우 의원은 김민석이 6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다 갚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재원으로 5년간의 국회의원 세비, 또 최소한 5억 원 이상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렇게 주장한 조의금과 강연료를 들었는데, 재산 등록 서류와 세무 신고를 살펴봤는데 관련 흔적은 전혀 없다고 역시 지적을 했습니다. 김민석은 세비 5억 원 중에 교회 헌금으로 2억 원을 냈고 카드와 현금으로 2억 3천만 원을 썼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6억 원 넘는 추징금을 다 갚으려면 이 조의금 강연료 수입이 5억 원을 넘어야 맞다는 게 주 의원의 합리적인 계산인 것이죠. 그러나 주 의원은 조의금은 장인상 말고는 특별한 경조사를 그 해당 기간에 찾지 못했다고 했고, 설사 김민석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 조의금과 강연료를 합쳐서 5억 원을 넘었다면 당연히 이 세금 신고, 그 강연료를 준 쪽도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돼야 하고, 그게 없다면 불법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식적으로 지금 말이 안 되고 증빙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울러 김민석은 2020년 5월에 마이너스 5억 8천만 원이었던 재산을 5년 만에, 그러니까 2025년 6월에 보니까 플러스 2억 1,500만 원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4인 가족이 생활하면서 그렇게 하려면 매년 1억 6천만 원을 저축하거나 또는 뭔가로 불렸다는 계산이 나와야 하는데,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저는 도무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재산 증식 과정도 의문투성이란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들의 미국 코넬 대학교 유학비 1억여 원을 전처인 KBS 아나운서 출신의 김자영 씨가 냈다는 이 김민석의 주장에도 의문이 아주 많습니다. 김민석의 아들이 나온 청심국제고는 이 고등학교지만요, 1년 학비가 수천만 원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학비는 그러면 뭐 대학 학비 말고도 냈어야 하는데 그런 것까지 합치면 또 이 계산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김민석과 김자영 씨가 이혼하기 전인 2002년의 재산 공개를 보니까 김자영 씨의 전 재산은 2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 학비 1억 원을 낼 만큼 뭐 본인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수입 증빙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한편 김민석은 7년 전에 9명으로부터 1,000만 원씩을 하루에 빌린 뒤에 2018년 4월 5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7년간은 갚지를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빌리고 갚은 이런 관계가 아니면요,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사법처리의 대상이 됩니다. 이 9명 중에는 문재인 정권의 공기업 인사가 들어있고 유명한 택시회사 대표가 들어있다고 주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채권자 명단에 나온 이름과 생년월일이 이 두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특히 이 택시회사 대표는 작년 총선에 출마했던 김민석에게 최고 한도인 5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7년 전 채무가 해소되지 않았는데 또 고액을 후원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김민석이 전라북도 정읍까지 내려가서 직접 차용증을 써주고 1,000만 원을 빌렸다는 이모란 사람은 김민석의 후원 회장을 4년간 지냈던 강모 씨의 회사 임원이라고 합니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김민석이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까지 7년 넘게 돈을 갚지 않은 이유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질적인 차용 관계가 아닌 불법 후원금이란 뜻이 됩니다.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 김민석이 또 이 부당 소득공제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지난 2022년에 김민석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을 보면 현재 배우자에게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이는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일 때만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김민석의 배우자 이모 씨는 해당 연도에 렌탈존이라는 업체에서 2,754만 4천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1,815만 원 이상이 소득으로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그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란 얘기가 됩니다. 소득을 속이고 부당한 공제를 받아서 국가의 세금을 버젓이 축냈다고 봐야 합니다. 김민석은 또 이 배우자의 부동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부인은 전남 구례군의 임야를 유모란 사람과 절반 지분으로 2010년에 2,400만 원을 주고 사들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유 씨의 몫이 이 부인 이모 씨에게 증여가 됐어요. 그런데 김민석은 부인의 토지 재산을 그대로 절반인 1,200만 원이라고만 기재해서 신고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신고 안내서에 따라 신고한 것이라는 김민석 측의 주장에 의문을 표하는 기자들이 많고 저도 이건 고의 축소 신고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민석이 11명으로부터 1,000만 원씩을 빌리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 후원회장 강모 씨, 이 핵심 인사입니다. 또 채권자 10명, 그리고 전 부인 김자영 씨, 현재 부인 이모 씨 등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당연히 불러서 물어봐야 될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김민석의 인사청문회를 적어도 3일 이상은 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 간사인 김현희,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사실상 4일을 했고 박장범 KBS 사장은 사흘 청문회를 밀어붙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형평성이나 중요성 차원에서 김민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사흘 이상은 해야 한다는 아주 합리적인 주장인 것입니다. 하지만 김민석과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과 그 우당이 이를 받아줄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로 하는데 그쳐서는 야당이 아니죠. 아직도 오늘 원내대표가 뽑혔는데 이제 전열을도 좀 정비를 하고 했으니 보다 강력한 좀 투쟁을 전개해서 갈수록 쫄아들기만 하는 이 국민의힘 야당의 존재감과 자존심을 이번 기회에 좀 고추 세워주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